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에 대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정유경 매니저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정유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불안했잖아요, 시장이. 그런 분위기 탓에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투자의 구루 워렌 버핏이 작년 말부터 22년 만에 다시 투자를 시작한 자산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미국 빅테크랑 AI 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투자하기 수월했다라고 말한다면 올해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문가들의 생각과 또 투자 의사결정을 확인해 보면 힌트를 얻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포트폴리오상 조금의 변화를 보여줬었는데요. 유동성이 높은 단기 채권인 미국 재무부 단기재정증권인 TB를 신규 편입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사실 주식의 대가 로 알려져 있는데 22년 만에 채권 투자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단기 채권이 유동성과 안정성이 뛰어난데요. 고평가된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 초단기채만 본다면 3,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네, 워렌 버핏이 이곳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은 우리가 주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자산군을 넓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글로벌 경기랑 이런 증시 같은 게 많이 불안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텐데 지금 너무 다양하고 또 많은 경제와 증시 상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을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를 말했을 때는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정말 큰 시장입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제조업 둔화, 소비 위축, 그리고 최근 관세 발표까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서 2025년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7%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크게 하락한 수치인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도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네. 여러 기관들에서 1%대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나 단순한 재정적 요건으로 인해서는 상승하기 조금 어렵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기 시그널은 필연적으로 주식시장에 좀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사실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의 비중을 늘리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를 사실 외치고 당선이 됐는데 실제 미국 대표지수의 흐름은 일기 때랑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조금 지지부진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시장은 계속해서 관세와 같은 매크로적 요인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고요. 또 사실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 기업들이 가장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상이 그것과 달라지면서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가리키는 빅스 지수를 봤을 때도 좀 볼 수 있는데요. 2020년 팬데믹 때 82 수준을 가리켰던 빅스 지수가 지금 5년 만에 최고치죠. 45.31로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 전까지는 불안한 증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신호로 환율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매우 높다. 로 해석될 수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달러의 자체 가치를 보여주는 게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와의 괴리도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이 뜻 자체가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자본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매니저님께서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떻고 주식시장에서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장을 보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투자하기 쉽지 않은 환경인데 이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다들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일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물가 수준이 예상보다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3월에 연준이 FOMC에서 연내 2차례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미 말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금리는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차례 인하를 하더라도 4.5%포인트에서 4.0%가 되는 거기 때문에 4.0% 자체가 역사상으로 정책금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4월 초에 미국과 중국이 각각 관세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시장에
큰 혼란을 줬었잖아요. 네. 특히 미국의 관세 이슈는 전 세계 시장을 흔들었었습니다. 발표 이후 당일 미증시는 S&P 500과 나스닥 100이 각각 5%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날 역시 연일 하락했습니다. 사실 미국 관세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에 셀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측면을 가져옵니다. 실제로 JP모건에서는 이러한 관세 때문에 실질적인 물가가 1.5%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미국 자체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는 만큼 앞으로 좀 여러 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상호 관세도 유예를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 시점에서 시기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주식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안정형 자산에도 같이 함께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살펴볼 수가 없는데요. 가장 높은 관세율 수준인 34%를 적용받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34%로 보복 관세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수출업체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 관세 부과에 맞서서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히토류가 전 세계 경제의 85%를 차지하는 만큼 그런 핵심 자원인 만큼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금리도 사실 뭐 인하한다곤 하지만 높은 수준인 거고 관세 이슈까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미국과 또 우리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상승 재료가 있을지를 지켜보면서 이 조정장을 함께 견뎌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투자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특히 미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4월 초 조정장에서 크게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꽤나 당황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계좌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을 때는 하지만 오히려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왜 손실을 받고 어느 부분에서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보시는 것과 같이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손실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금이 100이다. 여기서 손실률이 20% 나면 80이 되겠죠? 이 80이 다시 100이 되기 위해서는 20% 수익이 아니라 25% 수익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큰 손실이 나기 전에 변동성이 낮고 또 안정적인 것으로 자금을 옮겨 놓는 전략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 대기 자금을 현금으로 방치하는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현금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왜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현재 구매할 수 있는 물건과 1년 뒤에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MMF나 아니면 초단기 채권처럼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을 찾아서 현금을 보호하는 투자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미국 초단기 국채 ETF 얘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거기에 요즘 자금이 몰리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국 초단기 국채 ETF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 내 글로벌 ETF 자금 유입액을 살펴보면 글로벌 채권형에서 1위와 2위 모두 0에서 3개월물의 국채 그리고 1에서 3개월물의 초단기 국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실 채권 ETF 투자자들이 초단기 국채를 찾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높은 유동성과 안정성인데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위험 자산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초단기 채권에 투자해서 손실 가능성은 최소화하면서도 또 어느 정도 수익률 확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채권이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요. 더구나 미국 국채는 회사채나 하이힐드 채권에 비해서 신용 위험도 낮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최근 미국 초단기 국채 금리가 국내 3개월 CD 금리 대비해서 경쟁력이 높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높은 안정성과 또 매력적인 수익률이 겹쳐지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타이거 ETF는 타이거 미국 초단기 3개월 이하 국채 ETF를 출시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요즘 정말 IMF 수준으로 너무 높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달러보다는 원화로 좀 안정적이게 투자 대기 자금을 관리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사실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미국에 투자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저희는 원화 투자자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 환율 변동성에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이런 환 노출의 변동성까지도 피하고 싶으시다면 국내 단기 투자형 금리들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주로 MMF나 CD, KOFR 같은 상품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4월 22일에 상장하는 타이거 머니마켓 액티브 ETF는 뒤에 액티브 ETF라는 것 자체가 다른 패시브 상품들이 추종하는 금리 대비해서 조금 더 수익 추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변동의 위험을 줄이고 또 환 변동성도 없는 안정적인 단기 자산 투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타이거 미국 초단기 채권과 타이거 머니마켓 액티브 ETF 상품 각각이 미국과 국내를 투자 국가로 하는 단기 안정형 채권 상품인데요. 그래도 나는 미국 주식에 계속해서 좀 걸어보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워낙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미국 주식 중에서도 특히 대형 기술주, 즉 M7이라고 소위 불리는 종목들이 최근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과 함께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는 나머지 493개의 종목들과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는 대형 기술주 위주의 투자보다는 조금 더 분산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빅테크 가격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상승 주도주가 다변화되는 국면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목 비중이 큰 시가총액 가중 방식보다는 각 종목 비중을 좀 동일하게 투자하는 동일 가중 ETF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타이거 미국 S&P 500 동일 가중 ETF는 500개 종목에 각각 0.2%씩 균등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의 변동성 영향을 좀 줄이면서도 섹터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 4회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진행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른 주식은 비싸게 팔고 또 낮아진 주식은 저가 매수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클 때 더욱 수혜를 받을 수 있는 ETF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신 변동성 대응 ETF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높은 정책 금리와 또 장기 국내 저성장이라는 변수 때문에 큰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는 포트폴리오상 변화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특히 현금을 피난처로 옮겨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실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3개월 이하의 초단기 미국 국채와 같이 안정적이고 또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저희 타이거 ETF에서 이런 흐름에 맞춰 타이거 미국 초단기 3개월 이하 국채 상품을 신규 상장합니다. 미국에서 현 시점 활발하게 자금이 유입되는 자산군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환율 변동성에도 노출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타이거 머니마켓 액티브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이 두 상품 모두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같이 경기와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서 내 투자 자금을 잠시 안정형 자산에 피난처로 보내놓는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때는 적극적인 주식, 테마 상품을 찾아 나가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미국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동일 가중 방식으로 분산 투자된 ETF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수익을 추구하시는 방향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동일 가중 지수의 경우에는 빅테크 쏠림이 있었던 시가총액 가중 방식 대비해서 섹터를 분산시켜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조금은 안정적으로 미국 주식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역시 맞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계속 현금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오늘 매니저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피난처가 또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됐는데요. 네, 오늘 그래서 정유경 매니저님과 함께 흔들리고 있는 우리 증시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요. 타이거 미국 초단기 3개월 이하 국채와 타이거 머니마켓 액티브 상품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하실 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